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우스개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죽기를 바라거나 죽을 때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지는 않지요. 아무튼 그냥 농담 삼아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 하면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까칠하기는 했지만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꽤 많이 해왔었으니까 홍준표 씨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는 듣지 않겠죠. 아무리 농담이다, 우스갯소리라 하더라도 홍준표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평소에도 시원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홍카콜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홍준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톡 쏘고 시원한 콜라 맛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밍밍한 콜라 맛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 대신 그 입에는 도끼와 함께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혹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의사봉을 신나게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맛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헛발질을 하고 있는 정청래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좋아서 자신도 언론의 이름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정청래 못지않게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간혹간 해보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입에서 시원한 말보다는 거칠고 추한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홍준표가 작년 말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다라는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속된 말로 잘근잘근 씹어대다가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독설로 한동훈을 연일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표현이 거칠다라고 얘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표현대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을 때 철없는 애를, 당의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데에 이러한 선거에 경험도 없는 한동훈을 초짜를 비대위원장 세운다.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다면은 평소 홍준표의 성격대로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오롯이 한동훈만을 날카롭게 비평하고 독소를 퍼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의 이런 작심 발언을 보면서 아하, 홍준표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홍준표가 감을 잡았다, 실세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홍준표의 정치 철학이고 소신이라고,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유승민과 설전을 펼쳤을 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저격하면서 한 말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홍준표는 아부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유승민을 몰아세웠지요. 탄핵 후에 의리시대는 가고
배신의 정치만이 남았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이가 참 얼굴도 두껍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강약 약강의 비루한 정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일구이연의 정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고 있는 지조도 절개도 없이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 하는 야가 빠진 기회주의 정치를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강약 약강의 정치를 해왔던 홍준표 아니었느냐.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실세 대통령이고 3년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대들거나 비판한다는 것은 홍준표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을 죽이게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초짜다, 철없는 애다, 철부지 애다.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한여름밤에 꿈을 꾸고 있다. 김경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주군에게 대들다가 피해세자가 되고 셀카만 찍다가 당을 말아먹었다. 폭망을 맞는 장본인이니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자가 대선 경쟁 대권 후보 운운한다는 것이, 아니 그리고 이제 대권에 앞서서 총선을 패배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당 대표로 나선다? 만약에 이런 자가 당 대표가 된다라면은 이 당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 아주 혹독하게 비난 정도가 아니라 독소를,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정말 홍준표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가 한동훈 아니었었습니까? 어떻게든 한동훈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 유승민을 끌어들였다가 엄청난 정치 참화를 입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유승민이가 홍준표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맞대응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해서 유승민에게 무참하게 얻어맞은 꼴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홍준표는 정치를 하면서 늘 나는 가난하지만 깨끗하다, 청빈을 내세웠었습니다. 청빈. 그러면서도 유승민과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승민이 설전을 펼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무차별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 사무실에는 그제도 말씀드렸나요? 척당불기, 그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척당불기가 무엇입니까? 당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떳떳하게 일 처리한다. 자신이 깨끗하게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척당불기, 그런 뜻의 액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실에다는 이런 액자를 걸어놓고 그 아래에서는 아주 지저분한 행동을, 이중적인 행동을 해왔다라고 유승민이가 매섭게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대의 검은 돈을 받은 곳이 바로 그 사무실, 그 액자 아래에 있었고, 수억 원의 특활 활동비를 마누라에게 생금리로 갖다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사무실 액자 아래에서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그건 첫 번째의
배지를 달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15대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바로 의원직 상실이 됐었죠. 그리고 마을 박비의 달인 카멜레온, 시도 때도 없이 막말과 여성 비하, 이것은 뒤쪽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홍준표가 거친 말을 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잦았던 것도 하나의 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서전처럼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돼지 발정제, 성폭력 모의, 권력 앞에 굽신거리는 비굴한 코바콩, 코를 땅에 댈 정도로 숙인다 해서 코바콩이라는 그러한 조롱 섞인 말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과연 홍준표가 유승민이 의외로 크게 강하게 반격을 해야 되니까 유구무원이 된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승민이 홍준표를 박살을 내버린 것이죠. 그런 액자만 보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인가 걸어놓고선 그 아래에서 온갖 추잡한 행동을 다 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동훈을 저격하려고 유승민을 잠시 인용했다가 유승민으로부터 그야말로 몰매를 맞은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아니 말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째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정말 홍준표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바둑에서 성동격서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지요. 동쪽으로 쳐 들어가는 듯 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키고 서쪽으로 공격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둑에서 성동격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승민을 잠시 인용했을 뿐인데 오히려 유승민에게 볼모가 되면서 유승민에게 잡히면서 한동훈의 한자도 꺼내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모만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런 끔찍한 설화를 또 만들어냈으니 홍준표를 보고 있으면은 요즘 뭔가 나사가 풀렸나, 뭐가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마포 가서 눈 흘긴다라는 그런 말처럼 홍준표에게는 가장 미운 털 박힌 사람이 한동훈인데 한동훈을 제대로 공격도 못 해보고 유승민에게 볼모가 잡히는 꼴이 됐으니 홍준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당 대표에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이 한동훈이다. 당원들의 표심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다. 8대2 상황이니까 당원들은 분명히 한동훈을 배척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당을 해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잘못돼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홍준표로서는 또 무슨 구차한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에 관련된 댓글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와 함께 홍준표로 볼 때는 그야말로 신이 난 것이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라도 홍준표는 유승민에게 당한 걸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아니 댓글팀이라는 글쎄요 이것이 확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 양문석이가 댓글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증거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로 보는 아주 신이 난 것이죠. 유승민이 자기의 아픈 과거를 조목조목
파들어가면서 낱낱이 까발리고 있었는데 이 댓글이 자기를 다시 한번 전세를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홍준표로서는 적극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는 홍준표 하면은 거친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말을 좀 가려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준표는 그야말로 단비 소식을 만난 것인데 글쎄요. 단비라는 소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가 났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비도 적당히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비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의 댓글팀 논란과 관련해서 여론 조작 세력은 정치권에서 박멸을 해야 한다.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북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폭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 조작 사건이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확정이 드러났습니까? 상대방 민주당의 양문석 얼마나 입이 거친 사람입니까? 비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이런 비리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호위무사로 삼기 위해서 억지로 배지를 달아준 사람이 양문석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양문석은 한동훈의 여론조사 의심 계정 24개를 확보하면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의심 계정 24개를 확보하고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문석은 댓글 가운데 보면은 홍준표라든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우리 당 대통령뿐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조작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여론조작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홍준표는 어제 페이북에서 양문석이의 그 드루킹과 맞먹는 그런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능지처참 그리고 박멸이라는 극한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소리를, 무시막지한 소리를 쉽게 얘기할까? 홍준표가 왜 이렇게 급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능지처참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도 두려운 말인데 능지처참, 깔벌능, 더딜지, 곧처, 베일참, 정말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대역죄인,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는 그런 수단 방법인데
아주 잔혹하게 느끼도록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 능지처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고통을 다 줘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인데,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옮기기도 참 두렵고 무섭고 잔인한데 팔다리와 어깨 그리고 가슴 등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면서 목을 베는 그런 행동 자체를 능지처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홍준표가 자당 소속의 당 대표 후보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대 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데에 박멸을 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자신이 그동안 어떤 막말을 해왔었습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인품이라든가 인격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류여해 교수, 홍준표가 영입 인사로 모셔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여해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었습니까? 사실 확인, 자기는 그렇게 한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지만은 법원에서는 1심 벌금으로 600만 원을 때렸습니다. 여자는 밤에만 쓰는 용도우는 성희롱을 할 사람에게나 해야지. 외모를 보면서 평가 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막집 주모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벌금을 받았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말을 홍준표는 자신이 직접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김웅 전 의원이 매섭게 지적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나경원이 2010년 초 정도 됐을 때인데 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을 때에 홍준표가 막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경원 의원 잘생겼습니다. 예쁩니다.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고 화장하는 최고위원은 뽑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동료인데 이런 막말을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 후보로 나선 나경원을 또 추켜 세웁니다. 당을 오래 지켜왔고 경륜도 있으니까 당 대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느 말이 진짜입니까? 당을 맡을 때가 됐다. 오랜 경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이 셀카를 찍어서 당을 말아먹고 선거를 폭망시켰다라고 비하하면서 오세훈에게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오세훈같이 잘생긴 사람이라면 셀카를 찍을 만도 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편가리도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바른 말 시원한 말을 한다는 얘기도 듣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가볍다. 그리고 너무나도 거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는 영원한 우군도 없고 적군도 없다라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거칠다고 해서 어제처럼 능지처참 박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국민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 결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아 홍준표 시원하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말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지 호응하고 격려하고 성원하는 그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구단 운운하면서 정치의 원로다, 보수의 원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런 말을 해야 정치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제 페이북이지만 그런 얘기를 올려놓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